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에 국내 플러스 축구 경기가 있다. 민호성님 계시네. 끝나고 드리도록 할게요. 주말 플러스 국내가 있다. 근데 어제는 뭐 국내는 주력이 들어왔는데 축구는 뭐 네덜란드가 학살을 해버리네. 학살을 해버리고 뭐 아래에는 많이도 못해주고 어제는 뭐 스크 제일 좋아 보였고 GS는 뭐 용병 안 나온다고 말을 해드렸죠. KGC 안 나오니까 뭐 이기지 않을까. 근데 마인 또 가져가고 싶었는데 요새 경기가 좀 GS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오버가 낫지 않나 했는데 오버는 뭐 안 됐고, 일단 KCC 마인도 됐고 뭐 오카풀도 되긴 했지만 언더가 더 나아 보였다. 오카가 근데 이기더라고, 풀세트 가가지고. 그래서 어제 국내 뭐 주력은 잘 됐고 오늘도 국내 주력 잘 맞춰보고 그다음 뒤에 축구도 뭐 잘 생각해서 가보도록 합시다. 돈가방님도 안녕하시고 첫 번째 경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77님 별풍선 번째 100개 77님도 감사합니다. 안녕하시고 첫 번째 일단은 배구부터 가보도록 합시다. KB 손보대 대한항공. 자, 이 경기 뭐 길게 말할 건 없습니다. 솔직히 지금 선보가 너무 못한다. 니콜라도 이제 한계치가 1라운드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, 뭐 황태기 세터가 열심히 뭐 올려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해결을 해줄 인간이 딱히 없다라는 거에서 뭐 믿음이 안 가죠. 그리고 지난 이제 현캐전에서도 뭐 3대1 그래도 한 세트는 잡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토태원 감독님이 주작은 아니고 선수 기용을 갑자기 뭐 이상하게 했잖아요. 뭐 원래 쓰던 애가 아니고 웜업존에 있는 애들 막 갑자기 불러가지고 막 경기를 이상하게 하더니만 그렇게 좀 좋은 거지. 그거 아니었으면 셧아웃 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선보 답이 없어요. 지금 6연패 중이고 물론 홈에서 이 연패를 끊어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긴 해요. 근데 지금 실력으로는 또 상대가 땅콩이기도 하고, 땅콩은 계속 말하지만은 범실만 없으면은 솔직히 뭐 크게 후달릴 부분 없어요. 물론 중간중간 오컴한테도 지고 오카한테도 지긴 했고, 그리고 약간 땅콩이 옛날부터 약간 주작하는 부분을 가끔씩 한번 보여주긴 해요. 오늘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막 들랑말랑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 실력으로 보면 땅콩이 뭐 설령 한 세트 두 세트 뭐 내준다고 해도 이길 것 같긴 합니다. 요거는 이길 것 같긴 하고, 그래서 뭐 항공승은 당연히 뭐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핸디캡으로 갈 것이냐, 뭐 선보가 한 세트 딸 것이냐, 아니면 항공이 쳐바를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선보는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항공이 쳐바른다는 마인드. 근데 기준점 자체가 180점 오면은 솔직히 4세트 내에서도 언더 뜰 수 있잖아요. 한 세트 줄지언정. 그래서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또 보시는 게 좋지 않나. 언더 한 세트 줘도 그래도 될 수 있으니까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공대 현건. 자, 요 경기는 조금 의문인 게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도공이 뭐 상위권 랭크이기도 하고, 상위권이긴 한데 좀 승점차가 많이 벌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, 다른 팀도 아니고 뭐 KGC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데 2점으로 줬다. 뭐 페퍼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KGC도 아니고 뭐 근데 2.5를 줬다. 뭔가 찝찝하긴 한데 뭔가 찝찝하긴 한데 도롱사가 그래도 경기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, 특히나 수비적인 집중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, 센터 라인들도 뭐 역시나 잘해주고 있고, 현건에 이제 센터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강한 팀이 도공이기도 하고, 작년 생각해도 그래도 용병이 바뀌긴 했지만은 작년 생각해도 항상 뭐 현건 상대로 부비적 거렸던 건 도공이기도 하고, 현건이 지난 경기 야스민이 이제 뭐 뛰긴 했지만은 KGC전에서도 결국에는 세트를 좀 내주는 부분도 있고 약간 중간중간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이 경기는 생각해봤을 때 뭐 현건이 그래도 당연히 뭐 지금 뭐 신기록 연승을 계속 쌓아가는 것도 있고 이길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, 그래도 도공이 한 세트도 못 따고 뒤지기에는 지금 실력적인 부분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도 하고, 물론 이제 국내 경기는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른 그런 경기이긴 한데 또 홈이기도 하고, 한 세트 정도는 잡지 않을까. 여러분 도공 프랜스 먹기예요. 언어버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. 기준점 대비해서 4세트 내에 오버가 뜰 수도 있고 뭐 언더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도공 풀만.
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오늘 농구들이 있죠. 삼성 대 안양. 이 경기도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. 삼성은 지금 데릭슨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근데 설령 나온다고 해도 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거다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삼성이 물론 이제 하루를 더 쉬었다는 부분, 뭐 안양은 백투백이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원정이 또 원정이기도 하고 대구 갔다가 또 위에 오는 부분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수 있긴 한데 삼성에 데릭슨이 없으면 솔직히 슛을 써줄 애들이 없어요. 지난 경기에 뭐 테리가 어느 정도 해갖고 뭐 16득점 받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테리가 슛감이 뭐 이렇게 뛰어난 용병도 아니기도 하고 안양이 이번 시즌 뭐 1차전에서도 7점 차로 졌어요. 그게 이 레전드였지. 안양이 홈에서 5연승인가 6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 삼성이 깨버렸단 말이지. 두 번의 이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생각이 안 들기도 하가. 물론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데릭슨이 제 컨디션을 발휘해주지 못한다면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 결국에는 테리보다 데릭슨이 더 나았어요. 용병 간의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양승. 그 다음에 언더 봐야죠. 언더. 요거는 안양이 물론 득점적인 부분이 괜찮긴 한데 서울 삼성이 워낙 못하고 그리고 수비적인 플랜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데릭슨 아까도 말했지만 슛은 테리보다 데릭슨이 낫습니다. 여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몰라리드님만 여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롯 대 LG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LG 입장에서는 뭐 백투백이라서 뭐 별로 안 좋죠. 캐롯은 하루를 더 쉬었고 또 원정 홈에 있다가 원정 간다. 좀 먼 거리를 좀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어제 경기에 LG가 물론 SK를 전 주력으로 갔지만은 어제 희한하게 그 슛들이 다 들어갔어. 뭐 거의 야투율도 미쳐버렸더라고. 한 60% 70% 나오지 않았나 다들. 아무튼 마지막에 성형이 플로터였나 그걸로 이제 잡았던 것 같은데 LG가 그 기세 자체가 물론 그 경기를 철기용님 별풍선 101개 감사합니다. 한 개는 서비스입니다. 아이고 철기용님 감사합니다. 그 경기 자체를 잡았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면은 다음 경기에 좀 막 빡쳐갖고 흐지부지 되는데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올 시즌 보면은 LG가 원정에서 또 희한하게 또 잘하고 있어요. 지난 경기에 이제 패배를 서울 삼성 근데 다 연패 끊는 건 서울 삼성이네. KGC도 연승 이제 끊겨버리고 LG의 이제 연승도 끊긴 게 서울 삼성이네. 아무튼 뭐 5연승도 달리고 있었고 괜찮죠. 물론 이제 캐롯이 홈에서 득점력도 살아난 것도 사실이긴 한데 1차전 맞대결에서 캐롯이 뭐 승리를 7점 차로 잡아갔지만은 뭐 그 경기 자체도 살짝 이제 아쉬운 이제 미스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LG가 좀 힘들었지. 결국에 4쿼터에 힘을 내면서 잡아갔고 용병 간의 싸움에서도 크게 뭐 밀리지 않았다. 마레이가 출전 시간이 좀 작긴 했지만 커닝이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뭐 사이즈를 보던지 뭐 안에서의 플레이라든지 부분지 뭐 그런 걸 부분 이제 보면은 마레이가 후달리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때와 다른 부분은 또 있죠. 이 필리핀산 구탕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다 또 LG가 정배가 아니잖아요. 역배. 그래서 3.5 정도면은 LG 프랜승 찍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. 그 다음에 기존점. 원래 이제 LG 생각하면 언더가 맞긴 한데 그래도 득점적인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캐럿도 애초에 수비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습니다. 그 전성현을 자체를 또 쉽게 커버할 인간도 없고 여기는 오버사이드 보고 있겠습니다. 오버. 기존점 1.5이긴 한데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KT 대 가스. 자, 요 경기는 뭐랄까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가스예요. 아닌가요? 누가 봐도 가스가 3연승 분위기 탔고 그 다음에 반대로 KT는 다시 또 젊은 이제 이제 KT는 이제 전반에 이제 보여줬던 그 끔찍한 부분을 다시 돌아오고 있고 수비도 개판 5분 전에다가 뭐 답이 없죠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이 야노시케가 계속적으로 용병 역할을 해준다는 거. 초반에 보면 이제 KT가 용병들이 역할을 못 해가지고 답이 없었잖아요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그건 나아졌다. 그리고 상승세는 가스다. 가스가 역배다. 아주 탐스럽다. 가고 싶지만은 근데 이 경기는 딱 두 가지만 포커스 맞출게요. 첫 번째 맞대결에서 결국 지금
결국 야노시케가 우위를 가져갔다. 그리고 지금도 야노시케가 거의 대부분 득점 넣어주니까 용병 간의 싸움, 지금 은도에라든지 할로웨이 이 둘이가 버티고 있잖아요. 근데 확실히 야노시케가 그 가스 상대로 용병에서 우위를 가져갔다. 물론 국내야 지금 가스가 그 어제 경기 어제였나? 아니 어제 맞나? 어제 경기에서도 뭐 이대성이라든지 정혁군이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용병에서 앞서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리고 이대성이 꼭 잘해주긴 한데 또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. 그 정혁군도 갑자기 잘해 갑자기 그 뭐야 잘해줬을 뿐이지. 예, 최근에는 전현우라든지 신승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득점에 좀 받쳐줘갖고 뭐 잡아줬던 거지. 또 한 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또 안 들고, 상승간에서도 그렇고. 그리고 어제 말했지만은 결국 연패를 끊어간다. KCC전에서도 말했죠. 홈에서 대부분 끊어가요. 그리고 KT 스케줄이 계속적인 이제 원정 경기가 남아 있다는 거. 연패를 끊는다면 오늘이지 않을까. 가스도 항상 뭐 잘 나간다 싶으면 가스가 가스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기도 하고, 그리고 배당도 뭔가 지금 가스를 봤을 때 그래도 약 정배를 받는 게 맞지 않나. 왜냐면은 뭐 1차전에 이겼다고 치지만은 분위기적인 부분도 틀리기도 하고, 나머지 지금 뒤에 뭐 8일 경기, 10일 경기, 15일 경기, 모비스, LG, SK인데 진짜 끊을 타이밍은 여기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KT긴 한데, 누가 봐도 가스긴 한데 저는 KT 승 갈게요.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용병에서 힘을 보여주고, 가스는 항상 가스 짓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연패를 끊는다면은 당연히 홈에서 끊는 게 맞고, 원정 그 상대도 약한 팀도 아니고 계속 무한연패 타겠지. KT 승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되셨죠? 이 경기 오버 보는 이유는 KT의 수비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, 물론 이제 가스가 최근에 보면은 뭐 어제 안양도 그렇고 다 70점대로 묶고 있긴 한데 귀신같이 오늘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다.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용병의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. 그럼 밑에만 잘 찔러 준다면은 충분히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삼성생명 대 신한. 삼생 대 신한. 요 경기는 근데 이슈가 있어갖고 좀 애매해요. 배혜훈이라든지 이주연이라든지 일단은 미정이잖아요. 일단은 뭐 그거는 맞죠. 뭐지? 배혜훈은 격리 시간으로 보면은 출전은 가능하죠. 근데 이제 이주연은 뭐 모르겠고, 아무튼 배혜훈이 나온다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. 근데 격리되고 이제 그거잖아요. 훈련을 제대로 못 하잖아. 뭐 개인 웨이트라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팀 훈련도 못 하고 몸이 약간 굳어 있는 상태. 나온다고 해도 제 컨디션을 발휘해줄까?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. 근데 그래도 나오는 게 좋긴 하겠죠. 높이도 높아지고 당연히 인사이드 측면에서도 낫고 그런 부분. 근데 뭐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나올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일단 깔고 갈게요. 깔고 가고, 맞대결에서 삼성이 신한한테 처발렸죠. 26점 차인가 처발렸다. 그때도 뭐 배혜윤 있었고 신한한테 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. 근데 오늘 또 홈에서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, 신한이 뭐 일정 자체가 그래도 조금 더 안 좋잖아. 2일날 경기하고 오늘 또 4일날 경기, 뭐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수도 있고, 반대로 삼성은 만만히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부분. 단지 이 배분적인 부분이 거슬리긴 한데, 그래 나오면 밥값은 항상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, 복수전 약간 예상하고 삼성생명 승 볼게요. 그리고 뭐 그래도 베이어 후달린다. 요 경기는 언어버 사이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144.5면은 솔직히 배혜원이 나온다고 해서 밥값은 해주겠지만 뭐 혼자서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. 지난 경기처럼. 지난 맞대결에서도 결국엔 배혜원이 22득점 받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뭐 빈사 상태였고, 키케야 뭐 키아나 스미스가 두 자리 득점 올려줬던 그런 부분밖에 없고, 물론 그때보다 더 잘 할 수는 있겠죠. 신한도 좀 체력이 빠진 부분. 근데 신한도 요새 경기 보면은 웬만한 팀들과의 대결에서 보면은 수비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. 반대로 삼성은 빠른 템포의 공격을 이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 부분적인 플레이가 좀 안 나올 가능성도 크고, 그리고 기준점 자체도 조금 높고, 여기는 언더사이드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언더. 정상적인 컨디션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, 신한도 요새 보면은 뭐 잘 틀어막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.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구. 그래,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프랑스 대 폴란드.
유경기 일단은 뭐 딱히 결장자는 없습니다. 없는데 뭐랄까 프랑스 지난 경기 티니지전 잊어라. 로테였잖아요. 대거 로테 2군. 퓨크데오17님 별풍선 107개 감사합니다. 코치 121경기 90회 적중. 저 90배 적중하셨어요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, 혁이 아빠님. 뭐 뭐 하셨네요. 90배 달달하시겠네. 축하드립니다, 혁이 아빠님. 월드컵 뭐 난이도가 높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? 프랑스 지난 경기 티전 이저라 뭐 대거 이제 대게가 왜 나오나 대게 먹고 싶나? 대거 로테 2군에 갔기 때문에 경기를 개끔찍했죠, 조직적인 측면도. 근데 지금 뭐 제대로 뛰쳐나오면은 확실히 나아요.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그리즈만이 진짜 국대에서 퍼포먼스는 확실히 좋아요. 지난 경기도 뭐 꼴찌가 되긴 했지만은 침투라든지 확실히 계속적으로 좋은 부분 보여줬고, 음반페 특히나 뭐 프랑스는 크랙 애들도 많잖아요. 너무 좋다. 뭐 단지 뭐 좀 우려했던 부분은 중앙의 부분이 경험치적이 없는 애들이라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 했는데, 추아메니도 확실히 잘해주고 있고, 뭐 라비오라든지 카마빈가 뭐 베레투 등등등. 아무튼 좀 프랑스 잘합니다. 그 주전들이 나왔을 땐 잘해요. 근데 계속적으로 뭐 걸리는 거는 이제 우승국 징크스 분명히 떨어질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현 지금 나라를 봤을 시간이님 때는 별풍선 10개 확실히 감사합니다.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고 있다. 밸런스 확실히 이 인간이 갑자기 잘해줘가지고, 그 다음에 그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. 걔도 잘해주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. 아무튼 그 넘어갑시다. 누구였더라? 이름 기억이 안 난다. 아무튼 먹고 들어간다님 에드벌룬 한개 테오도 뭐 감사합니다. 잘해주고 있고. 그리고 폴란드는 시방이님 또 팬클럽 감사드리고, 먹고 들어간다님 또 감사드리고. 지루요? 지루가 뭐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한데, 지루보다는 솔직히 그리즈만 임팩트와 테오 임팩트와 음반페 임팩트가 더 크다. 폴란드는 그 봤잖아요. 아르헨티나 전에서도 그 2대0으로 졌을 때 거의 뭐 개두드러 맞고 다녔고, 아르헨티나보다도 지금 활동 이제 기동성적인 부분, 스피드적인 측면 확실히 더 빠른 친구들이 프랑스기도 하고, 그다음에 폴란드 경기를 보면은 대부분 공수 전환에 있어서도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져요. 얘네들도 좀 나이가 먹은 인간들도 좀 대부분 있기도 하고, 그 멤버적인 측면도 확실히 후달리는 것도 있고, 모든 면적인 부분이 프랑스가 낫다. 근데 이제 공은 둥글고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하지만은 그래도 프랑스 승. 그다음에 요 경기는 지금 상태 보면은 햄무보다는 마인승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. 확실히 폴란드는 약해요. 딱 올라오는 순간부터 탈락이라 예상합니다. 마인승.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. 이거는 프랑스 혼자서 대골 축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, 뭐 한 골 먹혀주면 뭐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마인 사이드 좀 보기 때문에 뭐 요게 좀 후달린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보시던지. 아무튼 저는 프랑스가 약간 바른다는 마인드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, 뭐 길게 말할 게 없잖아요. 이제 월드컵 다 보기도 했고. 자, 잉글랜드도 뭐 딱히 결장자 없고, 그리고 세네갈은 아쉬운 점 있죠. 이드리시 게가 결장한다는 거. 지금 게 중원이죠. 주전 이 중앙 미드필더. 이 부분도 크겠죠. 솔직히 세네갈 멤버적인 측면이 괜찮은 친구. 여기 근데 게가 두 명 있죠. 게가 두 명인데, 그 제가 말한 애는 방금 말했던 그 뭐 둘 다 뭐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, 제가 말했던 친구랑 뭐, 근데 뭐 걔는 걔라 생각하세요. 뭐 이거 굿 주제 하나. 씨. 아무튼 걔가 뭐 징계로 빠지는 부분, 중앙에서의 이 좀 허술한 부분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물론 역시 뭐 맨디 키퍼라든지 쿨리발리가 버티는 이뭐 수비 라인들, 디알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발리 측면의 사발리라든지 뭐 괜찮긴 해요. 확실히 수비 라인은 괜찮다. 근데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 보면은 뭐 에콰도르한테도 실점, 1실점하고 카타르한테도 1실점하고 네덜란드한테도 2실점 하긴 했는데, 일단은 지금 보면은 세네갈이 약간 자기들과 비등비등하다 딱 생각되고 점유율적인 부분이 좀 된다 싶으면은, 이 아프리카 팀 특성상 이 공격을 좀 확 나가요. 그래서 뒷방을 좀 잘 막는 부분도 있고, 약간 얘네가 움츠려든다.
만약에 이게 점유율적인 뺏긴다. 오늘 사실상 점유율은 잉글랜드가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. 움츠려들었을 때 그런 경기력들,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도 봤듯이 얘네가 밀리는 쪽에 속하면은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이 더 탄탄해집니다. 이 부분을 말한 이유는 결국에는 잉글랜드도 세네갈 상대로는 뭐 아주 개학살 대학살을 할 것 같진 않다. 오히려 점유율적인 부분을 좀 내준다면 세네갈이 달려들다가 더 처맞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전을 할 것 같다. 하지만 계속 말했지만 저는 우승국으로 뽑은 팀들은 계속 쓱 찍을 겁니다. 우승국으로 찍었던 팀 잉글랜드도 속해 있죠. 그리고 뭐 지난 웨일즈전 결국에는 뭐 대패했고 근데 세네갈이 확실히 웨일즈보다는 못한다는 건 없어요. 수비적인 부분도 괜찮고 앞선의 능력치는 뭐 삐까삐까 치지만은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이 더 뛰어나다고도 생각이 들긴 해요. 근데 그래도 뚫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. 잉글랜드 이 초신성들 뭐 첫 경기에서는 사카가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경기는 흐지부지 됐지만 세 번째는 결국엔 또 측면에 레시포드 또 보여줬고 뭐 요새 보면은 젊은 애들 신구 조화도 잘 되어 있고 케인도 뭐 크게 몸 문제도 없기도 하고 오히려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뭐 자기한테 오는 선수를 벗겨내면서 다른 동료에게 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찬스를 기회하고 확실히 그런 부분 만들어가는 플레이 과정도 세네갈의 수비를 벗기지 않을까. 잉글스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네갈이 의외로 양진지영님 구독 2개월 점유율을 감사합니다. 내준다면은 수비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더 볼게요. 오히려 최근 붙었던 에콰도르, 양진지 카타르, 형님 네덜란드는 다 별풍선 점유율이 33개 비슷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공격적으로 좀 나오니까 좀 맞았던 부분도 있고 잉글슨 언더 볼게요. 언더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